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 가지 산물들이 지금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가천 길병원에서는 인공지능을 도입해서 의사들과 함께 암 진단을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요, 인류의 생활에 큰 편의성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이 되기도 하죠. 오늘 청산 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강충인 교수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지금까지 왔던 시대의 직업과 앞으로의 미래의 직업은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직업이 약 700만 개가 다보스 폰에서 많이 들은 거와 마찬가지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만 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사라지는 건 뭐고 새로 생긴 건 뭔지. 자, 그렇다면 직업은 교육을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죠. 근데 지금까지 해왔던 그 교육대로 하면은 미래 새로운 직업에 내가 합당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미래에 생길 직업, 새로운 직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을 어떻게 할 건가? 이 점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네, 정말 이 4차 산업혁명 하면 일자리에 대한 고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 좋은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강충인 박사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예, 한국 스팀 교육협회 회장 강충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태어난 지 벌써 500만 년 동안 쭉 지나오면서 우리가 수없이 많은 직업의 변화를 겪어왔죠. 그런데 그 직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행복의 지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일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내 행복을 위해서 직업을 선택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업 과연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런데 이 직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급격하게 다양한 스토리를 가지고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행복한 직업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을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시대는 변하는데 이러한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과연 나에게 적합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 시대의 변화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환경이 직업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변화의 초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직업에 대처할 것인가? 뒤집어서 우리는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러면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있다면은 뭔가를 알아야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겠죠. 과연 우리는 무엇을 아는 것을 어디서 배워요? 우리는 학교에서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학교의 틀도 깨지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유럽에서는 대학이라는 캠퍼스 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캠퍼스라는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환경에서 교육의 캠퍼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시대에 무엇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이슈거리라고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과연 우리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건가? 지금 시대를 우리는 AI, 즉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과 어떻게, 어느 만큼, 어느 정도까지 대체돼 갈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업은 파란만장하게 달라질 겁니다. 전혀 예기치 않던 직업이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우리가 지금 가장 자랑하고 선망하는 직업들이 모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날 직업의 전문직이라는 것은 정보를 누가 얼마만큼 가지고 있는가는 소유자의
지배자의 직업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배의 시스템이 지금 무엇 때문에 깨지고 있다? AI 때문에 깨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일자리를 대체할 것인가? 바로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오늘의 주제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업이 곧 5년 아니면 10년 뒤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이 시간에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직업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 거기에 따라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준비하면 성공하는 시대라고 했어요. 근데 과거처럼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할 건가? 그것이 바로 30여 년 전부터 유럽을 전 교육 시장을 휩쓸고 있는 스팀이라는 교육 시스템입니다. 미국도 이미 18년 전에 스팀 시스템에서 교과서가 다 바뀌었습니다. 문제는 스팀이라는 교재가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팀 교육을 받는 학생은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나머지 70%는 스팀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팀 교육으로 바뀌기 시작한 지가 만 4년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과연 이 스팀 교육 어디까지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중요한 건 지금까지 해왔던 암기식 주입식 체제에서 완전히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변화해 갈 것인가에 대응하는 스팀에 대한 계략적인 얘기로 진행할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준비하면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준비할 건가, 어떻게 대비할 건가에 대한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일자리는 두 가지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자, 1차, 2차, 3차 산업, 인류의 역사에 따라서 달라졌죠. 자, 인류의 지구에 18세기 전까지는 지구촌의 전 인구가 10억이 안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불과 지금부터 300년 전에 총 지구의 인구는 10억이 안 됐는데, 오늘날 300년이 지난 시점이 지금 뭐예요? 76억이란 폭발적인 인구로 증가됐는데, 이렇게 인구가 증가된 기본이 바로 직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업이 다양화됐다는 건 그만큼 내가 일해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럼에 따라서 인구는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직업이 수없이 많은 수십만 가지로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직업이 지금 정리 단계에 왔다는 겁니다. 요새 흔히 정리 이런 얘기 많이 들죠. 회사도 조금 더 하면 정리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 회사가 하나의 아이템 가지고 수없이 그것만 버티고 있으면 그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발명특허의 심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1년에 3,000개 내지 수십만 건까지의 발명품 아이디어 제안 이런 모든 것을 검사하고 심사하고 때로는 컨설팅 해왔어요. 누가 무슨 얘기를 딱 하면 이거는 돈이 될 것이 안 될 거가 직감적으로 예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창업 기업체 처음 만들어질 때서부터 관련해서 멘토의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누가 어떤 아이디어를 내면 이건 아이디어가 될 것인가 안 될 건가 한 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안 될 아이디어 갖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싸우고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건 뻔한 뻔짠데, 그야말로 번데기 뻔이라고 그러죠. 뻔할 뻔짠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은 그걸 매달립니다. 그런데 그거를 바보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미련하게 곰처럼 매달렸던 그 학생의 아이디어가 결국은 스마트업으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대해 지금은 어떻게 왔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에서 우리가 현재 60%가 700명가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60% 이상이. 근데 그 중에
없어지는 그 핵심의 키워드의 30%가 바로 AI가 자리를 잡는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그럼 우리 일자리는 뭘 만들 것이냐? 20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일자리 200만 개는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가? 바로 거기에는 감성이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로봇이라는 AI 하나의 매체와 인간의 매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공통점은 정보입니다.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그건 바로 로봇이 아무리 지능화한다 할지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성, 오감에 근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점진적으로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것도 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언젠가라는 것은 최소한 1세기 가까이는 벌어놓고 볼 수 있어요. 1세기 뒤에는 그 감성조차도 AI가 지배할지 모릅니다. 자, 우리 인류 역사는 18세기 1차 산업했고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되면서 두 개를 4차 산업 관계를 양분해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기계에 의한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증기기관이 18세기에 증기기관에서 1876년도에 증기기관으로서 산업혁명을 이끌어왔죠. 그러나 19세기 와서 바로 우리는 기계화되어 있는 대량 생산체로 들어갔어요. 그게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1차 산업과 2차 산업은 기계에 의한 혁명이다. 인류의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3차 산업과 4차 산업은 정보에 의한 혁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20세기까지 최근까지도 우리는 인터넷망에 의해서 세상이 급격하게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인터넷망의 세계 최고의 국가는 바로 어디죠? 우리 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급변하는 이런 시대에 맞춰서 세계적인 국가 경쟁력을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바로 한국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가만히 있다고 떡 준 사람 없다고 그러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 세계 최고 인터넷망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스마트업이 지속적으로 개발돼야 될 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많은 학생들이 또는 일반 기업인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이죠. 자, 이런 20세기 디지털화된 인터넷 문화에서 불과 몇 년 안 된 21세기에 따라서 우리는 AI라는 시대에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AI. 인공지능의 처음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간단하게 인간을 보조하는 역할만으로서 끝날 줄 알았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인간의 영역을 엄청나게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앞서 얘기했던 60%를 AI가 지배할 것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60%의 지배 시기가 어느 때지 여러분 다보스 포럼이라는 이런 데서 많이 들었죠? 아시고 계시나요? 빠른 사람은 5년 이내라는 겁니다. 길게 잡아야 15년이라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5년, 15년 뒤에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이 시간 곰곰이 한번 새겨 되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전기기관, 전기 생산에 의해서 컨베이어 시스템에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직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이 생겼을 때도 뭔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인터넷이 생길 때만까지 3차 산업까지만 해도 그런 예견을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망이라는 게 네트워크가 되면서 전 세계 인공위성과 같이 네트워크망이 전 지구체가 하나 3월 인터넷망으로 바뀌면서 이제는 AI가 우리 일자리를 완전히 침식하기 시작한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게 바로 미래에 진화되어 있는 일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덮여서 보는 거지 산업자리 처음 산업 발달에는 전기기관을 땐 일자리 창출됐죠. 기농야도 됐죠. 그리고 정보할 때까지도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지능 일자리에서는 대체되는 효과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방대한 데이터의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빅데이터에서 인간과 기계의 싸움입니다. 바로 기계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기계 인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가 되어 있고 또 기계에 의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보다 기계는 월등한 게 바로 힘입니다. 파워게임을 할 수 있다는 게 왜? 쇠로 스틸로 되어 있잖아요. 또는 알루미늄이라든지 강철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하고는 기계의 힘은 대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24시간 기계는 무한합니다. 사람은 세 가지를 꼭 해야죠. 먹어야죠. 자야죠. 또 싸야 됩니다. 근데 기계는 안 싸도 돼. 그러니까 오염 요인도 없어요. 이게 인간은 끊임없이 지구를 오염시키고 있는데 기계는 그런 것까지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 풀게임에서 인간은 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 비용이 최소화된다는 겁니다. 지금 스마트 공장이라는 게 수없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잠시 보여드리겠지만도 우리도 현대라든지 많은 기업체에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요. 인간이 100명이 필요하던데 1명밖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99명의 일자리가 이미 빼앗겨 놨어요. 이미 빼앗겼어요. 그나마 한 사람의 일자리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바로 무한 경쟁 시대의 경쟁력을 바로 인간보다 기계가 더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바로 여러분 동영상에 보면은 이제 스마트 공장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 공장이 간단한 공장이 아니라 그냥 대량 생산체의 공장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는 사람이 관리했었는데 그 사람 관리했던 사람들이 모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라인은 1란에서 10개 라인 했던 100개 라인 했던 모든 것을 컴퓨터가 1차적으로 스크랩을 하고 그 스크랩된 자료만을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모든 공장의 팩토리 공장을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스마트 공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인건비 때문에 보따리를 이어갖고 싼 공장, 싼 국가를 쫓아다니던 이런 시대도 끝났어요. 이제는 미국은 미국도 그래서 지금 새로운 어떤 시장의 마케팅 전략, 국가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스마트 공장을 셋업을 시켜놓으면은 사람이 인력이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스마트 공장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4차 산업의 일자리를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가? 우리는 두 도표를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도표 보면 인공지능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와 우리 인간이 앞으로 찾아갈 일자리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첫째, 변호사, 의사, 회계사 지금으로서는 최고의 직업이죠. 이거 없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인공지능으로 대체된다는 거죠. 법무사, 기자, 금융인, 항공기 조종사, 교사, 투자, 금융, 분석가, 지금 월가 난리 났죠, 지금. 이미 월가의 50%는 기계가 인공지능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게 다 뺏긴다는 거죠. 정보관리, 분석. 자, 기계 생산이 자동 생산 체제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앞으로 뭐예요? 우버가 나와가지고 지금 운전사 직업 다 없어진다고 그러죠. 지금 테슬라 자동차 나오면서 지금 난리가 났죠. 이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불과 5년 안에 우리 앞에 떨어질 바로 우리가 살아갈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 자, 앞으로 항공사도 전부 지금 이미 비행기 운영하는 거 항법단체의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항공기에는 반드시 누가 타고 있어요? 예, 기장이 타고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타고 있는 거지 모든 항법 자체는 기계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AI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체제에서 이미 모든 것은 대량 생산체가 되고 자 그런데 심지어는 우리가 서비스업이라는 것도 많은 것을 침식당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병원에 간호사도 보조간호사는 이미 일본 여러분서 봐서 잘 알 겁니다. 이미 기계로 대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정보 문제라든지 생산지 단순업은 전부가 기계가 끌고 간다는 겁니다. 특히 신기술 개발 이거 사람이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 근데 이것이 다 기계가 하고 대체된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아까 학습한다고 그랬잖아요. 기계가 정보를 상상을 초월하는 많은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재가공을 하는 단계까지 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 잘 아는
이세돌과 알파고 게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게 상용화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자리에서 이게 인공지능의 일자리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고, 앞으로 우리 인간이 그러면 일자리는 뭘 갈 거냐? 원초적인 기술만이 인간이 지배할 겁니다. 차지할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고소득의 직업이 있다면 바로 감성 직종입니다. 감성. 로봇이 할 수 없는 앞으로 1세기까지는 최소한 인간이 할 거라 예견하는 겁니다. 예측. 근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런 감성과 연결되어 있는 직업만이 앞으로 살아남을 거고, 육체에 의한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고장난 걸 고친다든지 이런 거, 기본적인 건 전부 기계가 합니다. 그런데 서비스업에 들어간 노동 인력은 사람이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짓는데 전기 시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이런 것들은 다 인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고급은 다 기계가 하고, 노동자가 해야 될, 기계가 대체해야 될 과거 같은 것을 사람이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목수, 전기, 수리공, 청소원, 주방, 그리고 보조 판매원, 또 판매직, 이런. 근데 서비스직에서 미용지, 미용사 이런 거, 이런 것들은 기계가 못 한다는 거죠. 이건 감성. 요리사, 요리도 기본적인 요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단순한 것, 이런 건 이미 다 서비스는 다 기계가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했어요.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 이미 다 기계가 만들고 있죠. 전 세계.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서비스 하는데 뭐예요? 미용사가 미용을 하는데 거기에 그 사람 고객에 맞게끔 맞춰서 만들어가는 것. 색상, 디자인, 형태 뭐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기계가 거기까지는 못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감성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언젠가는 침체를. 자, 그래서 우리는 대량 생산은 기계가 하고, 오히려 거꾸로 소량 생산은 사람이 할 것입니다. 또 전문 간호사는 사람이 하는데 보조 간호사는 기계가 할 것이고, 이것이 지금 인공지능의 일자리와 인간이 할 일자리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예견합니다. 바로 저 미국의 모든 학자들, 교수들도 인공지능이 앞으로 모든 직업이 사라질 것이다 예견하고 있고, 여러분 잘 아는 다보스 포럼에서 나왔던 그런 많은 얘기도 인간이 전혀 상상도 못할 만큼 급속한 속도로 AI가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알지만도, 여러분 창업자로 소문난 바로 마크 저커버그는 이런 얘기했어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그래도 안전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인간을 위하는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보면 이 구글 창업자도, 바로 창업자들이, 이런 사람들도 AI에 대한 무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가장 유명한 마인도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그래도 AI가 지배를 하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남을 것이다. 기계가 인류보다 지혜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지혜라는 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달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에 의한 지혜가 아니라 감성에 의한 지혜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감성 직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성 직업은 수없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우리의 예술적인 창작은 다 감성 직업이라고 분류할 수가 있죠. 이런 감각에 의해서 오감, 여기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사랑, 기계는 사랑을 못하죠. 여러분 영화도 잘 알 겁니다. 영화 기계가 나중에 다 물었죠. 인간하고 너희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 그게 사랑이다. 근데 나는 사랑을 못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기계는 뭐예요? 사랑을 못한다 그러죠. 또 하나,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신뢰감, 기계는 신뢰감이 없습니다. 왜? 주어진 명령에 의해서 주입된 정보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신뢰감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창작, 물론 신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기계가 다 합니다. 그러나 예술적인 문학적인 창작은 기계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앞으로 우리가 대체해야 될 기업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오늘 제가 얘기하는 것에 여러분들은 이 직업과 연결된 관심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한번 오늘 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문제죠.
당장 여러분 발등 앞에 불 떨어지는 거예요. 5년 뒤, 10년 뒤에 직업이. 지금 쭉쭉 빵빵 잘 나가는 직업이 5년 뒤, 10년 뒤에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4차 산업의 AI, 과연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계 놀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AI가 바로 인간을 대체하는 대체의 물로 뛰어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한번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동영상 보듯이 사람 인체 구조와 똑같게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골절 똑같게, 힘줄 똑같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만약에 저렇게 쇠막대기로 맞았다면 큰일 나죠. 골절 나죠. 근데 이 로봇은 저렇게 두들겨 맞아도 끄떡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오래전에 서머스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여자 로봇, 인간.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완전히 로봇이 하나의 기계가 아니라 사람과 똑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계 부품을 쇠로 다 스틸을 만들어 놓고 피부에다 사람 피부, 인조 피부를 입혀버리니까 사람과 똑같은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AI 로봇들이 인간과 대체한 역할을 하는 시대가 바로 앞으로의 미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미래가 긴 미래가 아니고 불과 길어봐야 20-30년이라는 거죠. 그 안에는 이미 AI는 직업군을 점령할 것입니다. 바로 AI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정보 수집 분석 쪽에는 AI가 점령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정보를 관리하는 전략적으로 나가는 쪽은 인간 직업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패턴을 끌어가는 방안이 있다면 이런 시대에 급변한 시대에 우리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직업으로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교육의 변화라는 거죠. 인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기계를 기계라고 인정할 것이 아니라 기계도 사람과 돼 있는, 인간화되어 있는 기계. 이게 인조 기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명칭은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교육 방법대로 할 것인가?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교육의 틀이 깨지고 있다고 그랬죠. 유럽에서는 대학의 캠퍼스가 무너지고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교육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인터넷 들어가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인터넷에서 정보를 할 때 전 세계 정보를 볼 수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언어죠. 언어의 벽. 언어의 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깨지고 있죠. 내가 어디 여행을 갔을 때 난 지금 내가 스페인어, 포르투갈, 이런 여행을 할 때 나 모르면은 그전에는 바보가 돼서 여행을 제대로 못 갔죠. 지금은 뭐예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인 번역은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이 기본적인 번역률이 지금 80%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번역을 80%의 번역을 한다는 것은 일반 대중적인 언어를 모두를 다 프리토킹식으로 번역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의 칩을 귀에다가 이식을 하면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신경세포와 어떻게 연결하는 것까지만 지금 남아있어요. 칩 하나만 내면 보통 지금 현재는 18개국 언어를 지금 통역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웠던 모든 것을 우리는 뉴런이라고 얘기하죠. 뉴런 속에 이미지가 정보가 들어가서 시냅스로 활용화돼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뇌거든요. 여러분 뉴런과 시냅스 단어 아시죠? 네. 바로 뉴런이라는 건 정보 데이터를 저장한 하나의 창고이라면, 하나의 방이라면은 시냅스는 뭐예요? 방과 방을 연결시키는 네트워크가 있는 줄이거든요. 인터넷 망이라 이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이 우리 뇌거든요. 근데 이 뉴런이라는 걸 우리 인간은 10%도 못 쓰고 거의 4%, 5% 많이 쓰는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이 1%밖에 못 쓰고 99%는 하나 빈 방을 그냥
부모가 주신 거 가지고 있다가 그냥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고대에 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인데 AI는 안 그렇다는 거죠. 우리 뇌에는 1천만 개라고 얘기하는데 추상하는 겁니다. 그것도 1천만 개의 모든 방을 AI는 다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 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육 방법은 바로 뭐예요? 암기와 주의, 패턴화되어 있는 공식과 이론을 대입시킨 그런 교육이었다면 지금의 교육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앞으로 교육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 방법을, 패턴을 여러분들이 바꿔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4차 산업시대의 미래 인재상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STEM이라고 얘기합니다. STEM. 이 약자입니다.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아트, 매스입니다. 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사에 기술과 공학과 창작이라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아까 얘기했던 감성 문화, AI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지역. 이것이 바로 과학과 수학에 의한 기술과 공학에 의한 창작 활동의 교육 프로세스로 이끌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게 전 세계가 추구하는 선진국가의 교육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한국을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시작했다도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유럽이 100년 동안에 만들었던 역사, 우리는 20, 30년 만에 만들어낸 세계 최고의 창조적인 국가 한국인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신나게 한번 박수 한번 쳐보세요. 중요한 거는 이러한 박수 소리 크게 파일에 따라서 우리 뇌는 반응해요. 뇌과학적으로. 근데 기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계는 박수 칠 일이 없어요. 그러나 기계는 이미 도입된 정보를 100% 가공할 수 있는 딥러닝 프로세스가 지금 보편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과 기계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STEM을 통한 감성 융합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얘기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감성 교육 어떻게 할 건가? 바로 이겁니다. 융합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자, 융합. 융합이라는 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흔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산업의 기술의 근간이 바로 IT, BT, ET, NT, CT, ST입니다. 자, IT, 인터넷 방송 여러분 잘 아시죠? B는 바이오입니다. E는 뭐예요? 환경이죠, 환경. 자, N은 뭐예요? 나노입니다, 나노. 그 다음에 C는 컬처입니다, 문화. 그 다음에 S가 뭘까요? 바로 우주항공기술입니다. 최첨단 기술이죠. 이런 기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는 부품이 몇 개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동차에는 2만 개에서 고도 첨단 기계일수록 부품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2만 개에서 보통 2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만 개 그 자동차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이를테면은 부품 하나씩을 다 공장이라고 얘기하면 2만 개, 자동차 공장 하나에 2만 개의 공장이 부수적으로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얘기하니까 하나 더 정리하면 이겁니다. 왜? 지금 가솔린이나 오일로 가는 자동차, 이 자동차하고 지금 현재는 전기 자동차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뭐예요?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자동차 계열에 있던 모든 산업의 중소기업이 지금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술의 핵심을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기술. 이를테면 테슬라의 자동차는 전기 배터리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바로 그게 융합입니다. 융합. 바로 융합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융합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서는 지금 이 스마트 바로 이 핸드폰이 되기까지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최초의 통신수단은 우리가 뭐였어요? 삐삐였습니다. 삐삐. 바로 삐삐가 점점적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사용했던 여러분 폴더용 지금도 있죠. 예? 예, 노인 대용으로 쓰는 폴더 지금 노인들이 쓰고 있죠. 근데 폴더로 했다 지금 완전히 뭐요?
최첨단 컴퓨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핸드폰 안에 과거에 가지고 있던 엄청난 데이터 컴퓨터, 그런 빅데이터를 컴퓨터 안에 다 들고 다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바로 여기 이 핸드폰은 뭐예요? 수시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 업다운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컴퓨터 자체가 딥러닝 하듯이 우리도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몸속에는 이게 생활화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직업을 뺏어가진 않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직업을 소리 소문도 없이 한순간에 1%, 2% 잠식하는 게 아니라 거진 60%를 빼앗아 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변화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스팀 교육,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 해결책이 스팀 교육이거든요. 스팀 교육 해결책. 바로 스팀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이디어 창출에 있습니다. 융합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컴퓨터 AI도 바로 딥러닝 하면은 바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컴퓨터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아이디어와 인간이 만드는 아이디어는 다릅니다. 바로 인간이 만드는 아이디어가 아까 얘기했던 6T, 6가지 기술 분야를 가지고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스팀에 의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과거의 발명과 지금의 발명은 다릅니다. 또 앞으로의 발명도 또 다릅니다. 저는 발명품을 수없이 심사하고 발명 교육 프로세스를 국내 최초로 만든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발명 교육 프로그램도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스팀에 의한 메이커 교육이라는 겁니다. 메이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손으로 만져보세요. 메이커란 손으로 느끼는 필입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직업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종이접기라도 심지어 시작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도 이 커피를 음미하면서 마시잖아요. 컴퓨터는 음미하고 마실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컴퓨터 AI가 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의 직업을 우리는 인간 스스로 이제는 지켜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이제는 기본적인 논리적 사고에서 창의적 사고했던 단계에서 더 나가서 이제 융합적 사고에서 발명적 사고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가는 그런 스텝 바이 스텝의 어떤 교육 커리큘럼을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교육은 선택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바로 이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할 겁니다. 정보를 통해서 직업을 선택하시는 거죠.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은 정보에 의해서 정보로 결정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정보 어떻게 끌고 가야 될까요? 그걸 흔히 요사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스토리텔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직업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핵심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AI 시대에 지금 사라지는 직업과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창출되는 직업, 우리 미래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법까지 가져야 하는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이 감성 융합 교육이라는 게 저한테는 좀 생소했거든요, 박사님. 네. 이게 스팀 교육이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4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하는데 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스팀 교육은 과거의 교육 방법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과 공식이 있으면은 이론과 공식을 대입해서 하나의 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론과 공식이 있다면은 이론과 공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공식과 이론을 만들어서 다양한 자기 나름대로의 해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팀 교육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교육 방법과는 완전히 다르죠. 지금은 하나의 설을 줄 세우기를 위한 평가 교육이었다면 스팀 교육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안 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팀 교육에는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팀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볼까요? 네. 스팀이란 이런 겁니다. 생활 교육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생활 속의 교육이다. 다시 말해서 스팀의 앞자는 사이언스, 그리고 맨 뒷자는 매스, 과학과 수학이죠. 여러분 과학과 수학을 너무 학술적으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잘못된 교육이죠. 어떻게 보면은 과학이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보죠. 이걸 관찰하는 것, 여기에 과학입니다. 그러면 수학은 뭐느냐? 내가 본 것을, 내가 지금 나무를 봤는데 나무를 어떤 나무를 봤고 어떤 종류의 몇 가지를 봤는지 숫자를 계산하는 것, 요게 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과 수학은 동떨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떨어져서 교육을 해왔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관찰하는 것은 과학이고 분석하는 것을 수학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 예를 들까요? 생활 속에 어머니가 1,000원을 주고 고기를 사오라고 했습니다. 생선을. 그랬더니 얘가 철수가 1,000원짜리 하나 달랑달랑 거 시장을 갔어요. 1,000원 주고 고기를 딱 사려니까 1,000원에 10마리 파는 고기도 있고 같은 고기인데 2마리밖에 안 주는 고기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몇 마리를 살 건가 생각하는 거는 과학적인 거죠. 이게 10마리는 말이죠. 좀 한풀이 갔어요. 맛이 간 거죠. 상한 거 약간. 상할 듯 말 듯 한 건데 10개를 빨리 팔아쳐야 되니까 10개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크기인데 2마리 파는 거는 정상적인 고기인 거죠. 이랬을 때 이걸 숫자로 계산할 살 것인가 아니면 신선도로 살 건가. 신선도를 측정해서 내가 신선도를 보고 사는 것. 요게 감각적인 감성이란 말이에요. 이를테면 요게 과학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썩어가는 상한 고기를 갖고 가면 10마리 갖고 갔다가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거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요런 스킬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스팀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하나 생산을 얘기했으니까 자, 생산을 갖고 왔어요. 집에 갖고 와서 어떤 요리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요리할 때는 기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리를 해놓은 다음에 아름답게, 그러니까 같은 고기, 같은 음식도 보기 좋은 게 먹기 좋듯이 모양 있게 만드는 것, 요건 공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갖고 분위기를 멋있게 디자인하는 것, 요게 하나의 아트 창작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 속의 모든 것은 과학과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과 공학과 예술에 의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우리 생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팀 교육은 생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팀 교육에는 교과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물론 스팀 교재가 없으면 안 되니까 교재는 다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창의재단을 통해서 일부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상당히 힘든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우리 패턴식의 어떤 평가 위주의 교육을 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 전혀 평가하지 않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든다는 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교재는 개발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만들고 있고 저도 그 교재를 일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스팀 교육의 이론과 실제라는 것, 교사 위주, 지금 학생이 아니라 교사부터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팀 교육의 현 주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알아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부분적으로 이것이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많은 얘기 들었을 겁니다. 거꾸로 가는 교실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바로 스팀 교육에 의한 교실 형태라고 볼 수 있고, 손으로 만들어가는 것, 스팀 교육은 그래서 이 5가지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메이커 교육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럽은 오래전서부터 메이커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으로 우리나라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좀 지금까지는 좀 단순함에 그쳤다면 이제 이 스팀 교육을 통해서는 분석력과 사고력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교육법이 그렇죠.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말 이렇게 스팀 교육이 활성화가 된다면요, 좀 깊이 있는 사고력을 가진 좀 더 많은 인재들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미래를 제대로 알고 또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